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고 느끼셨겠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는 너무 우울해서 오늘은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을 달래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댓글창에 보더라도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그리고 오늘 왜 이럴까요? 계좌가 좀 많이 좀 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마음이 씁쓸하다. 그리고 제 계좌도 스머프 속출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리다 보니까 내 계좌 상황까지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내년 증시는 얼마나 좋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내가 불안정한 상황이 있거나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드는 생각이 도대체 나중에 좋을 때 얼마나 좋으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니까요. 증시도 좀 마찬가지 개념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타랠리는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마무리는 잘 하면서 또 내년을 기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진단쇼 1시간 동안 이 1시간만큼이라도 좀 다양한 종목 진단 해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잠시나마 근심을 좀 덜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금산 전문가님께서 1시간 동안 진단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 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태리님, 루돌미나 누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루돌프까지는 아니지만 좀 선물 꾸러미 같은 느낌으로 하고 왔습니다. 여기 리본 그리고 빨간색 상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뭔가 별 같은 것까지 함께 달고 왔는데요. 뭔가 저라도 좀 산타나 이런 좀 크리스마스의 좋은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도 와주셨고요. 레제비츠님 안녕하세요. 힐링을 위해 제가 춤을 춰줬으면 좋겠나요? 춤추는 건 제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정님도 와주셨고요. 꽹님 안녕하세요. 조이 엄마님도 오늘도 찾아와 주셨고요. 또 봄님께서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이지만 저희 진단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진단을 위해서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미니 강의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 제가 지난 주에는 제가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현재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놨다가 지수가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배팅하라고 제가 이런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짜배기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업 모델이 특이한 기업들. 그러니까 사업의 모델 자체가 비즈니스가 좀 독특한 그런 기업 중에서 알짜배기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걱정 없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은 홀딩을 하시고 신규로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조정 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사업 모델이 특이한 기업들 두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JVM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한 2.8%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JVM이라는 기업이 지금 약 그 3% 이상의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오늘 제 강의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나와 있는 JVM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병원이나 약국 조제 자동화 시스템 개발업체다. 여러분들 병원이나 그 약국에 가면 조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이 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아마 장사 이래 최고의 실적은 따놓은 당산입니다. 이 검사님은 전문가가 실적 좋은 종목을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한미사이언스가 JVM의 지분을 3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미약품의 계열사라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사업부하고 해외 사업부가 있는데 국내나 해외 쪽에 가파른 그런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그 경우에 신규로 약국을 개국하는 1년에 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1년에 그 약국을 개국하는 수가요. 약 한 1000개 정도가 약국이 개국을 하고 한 200개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내 신규 약국이 개국을 하게 되면은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장비가 수요가 저는 증가하고 있고 장비 가격도 인상되고 있고 이 장비에 또 소모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해외 쪽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지금 JVM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약국 조제 자동화 이 기계가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뭐 약국이나 병원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알약을 분류해서 그 파우치포에 포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자동 약품 조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걸 ATDPS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 기계 한 대가 비싼 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싼 것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요 기계 가격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파우치포에다가 포장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라스틱에다가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파우치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성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해외 쪽에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JVM 같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무리가 없다. 제가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내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실적 나쁜 종목은 제가 절대 언급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제가 JVM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되겠고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플러스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남아산업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최초의 골프장 상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한
3위 수준의 그런 54호를 보유한 무한 CC입니다. 여러분들 무한 CC 가시면 저는 제가 이 무한 CC 쪽을 한 번은 제가 가봤는데 이게 동코스가 18홀이 있고 서코스가 18홀짜리고 남코스가 18홀짜리 54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금 코스닥에 지금 상장이 되었는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남아토건입니다. 매출 구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순수한 골프장입니다. 이 종목은 매출 구성이 골프장 입장 수익하고 뭐 식음료 매출하는 거. 그다음은 여러분들 뭐 골프카 뭐 여러분들 카드 대여 수입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 골프장에 호텔이 있으니까 골프텔 숙박 수입. 이것이 전부 다 남아산업의 매출로 잡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3분기까지의 매출액을 보면요. 한 236억에 영업이익이 한 1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이 236억 3분기까지가 영업이익이 141억이고 영업이익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탄탄한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이 전남 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목포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강주에서는 한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총 한 59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무안 CC가 안개가 거의가 없고요. 일조량이 풍부해서 이 사계절 내내 플레이가 가능한 위치가 이게 장점입니다. 남아산업의 이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가 요건데요. 2019년도에 골프장 연간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넘어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골프라는 게 뭐 상류층의 스포츠로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제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남아산업 이 골프로 순수하게 매출이 나오는 기업.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골프존하고 다릅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거기가 스크린 골프가 매출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은 하나의 또 테마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낙연 테마로 좀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남아산업의 지금 대표이사 최재훈 씨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서 남아산업이 지금 대선 테마주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고 제가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요. 2020년도에 순수 골프장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대한민국에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골프장의 매출액이 5조 6,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5조 이상이 순수한 골프장에서 소비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고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드릴 특이한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JVM 이 종목은 병원이나 약국에 여러분들 처방전 들고 가면은 조제를 자동적으로 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게 남아산업은 국내 최초 골프장 기업이다. 이 두 종목은 하나는 이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요 기업은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업 모델이 특이한 기업들을 주제로 미니 강의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남화산업 그리고 JVM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 이 부분이니까요. 핵심까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이 미니 강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미니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콩이님도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고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웃음 웃음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앵커님, 금산 전문가님 웃음 웃음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여기 눈에 띄는 아이디가 하나가 보이네요. 산타클로스님. 네,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 진단쇼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돌프는 없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줄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산타 할아버지 안 그래도 지금 계좌가 박살이 나고 있고 지금 눈물이 막 파란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에게 뭔가 따뜻한 선물이라도 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기분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따뜻한 선물을 댓글창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정님 맞아요. 1등으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스토킹님께서 안대를 머리에 쓰신 건가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대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리본입니다. 초록색 리본이고요. 안대로 쓸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제 눈을 다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쁜 리본이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김기정님께서 보내주신 CS 윈드고요. 67,100원에 진입을 하셔서 25%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금산 전문가님께서 반도체가 살아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자고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그 타이밍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나 싶다고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매도 시기 그리고 목표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물어본 게 지금 CS 윈더죠. 예, CS 윈더 이분께서 67,100원에 지금 25%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사실은 시엔더 윈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른 종목을 아마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이 상당했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CS 윈드를 지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도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속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예요. 최근에 이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큰 폭의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종목에 비하면 조정의 폭이요. 짧잖아요. 다음 이 종목에 한 가지 지금 제가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좀 부채가 좀 많다는 거. 그 하나가 단점이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금리 부담이 있는 거죠.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면 영업이익을 좀 갉아먹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부채 규모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이걸 진단하기 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되면은 5%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국내가 지금 3.25니까 여러분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3.5%, 뭐 3.75, 뭐 4%까지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이자 부담이 상당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맥을 못 오는 거죠. 근데 CS 윈드는 실적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부채가 이제 단기 차입금이요. 얼마에 지금 단기 차입금이 2,114억이 있어요. 이거 규모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채가 2,114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무차입 기업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기업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딱 이 종목은 주가는 탄력을 좀 받을 거예요.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딱 확정이 들게 되면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이 종목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 60일 이평선이 다 이탈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지선이 없죠. 여기 나와 있는 CS 윈드는 아래쪽에 여러분들 120일 이평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CS 윈드 물론 20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일 이평선이죠.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20일 이평선이 좀 고개를 이렇게 좀 숙이죠. 근데 주가가 빠르게 이거는 이 종목이 33일 이평선을 빨리 돌파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빨리 돌파를 못하게 되면 20일 이평 고개를 숙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자리는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죠. 그 아래 보시면은 그 아래 또 120일 이평선이 또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아래쪽 120일이잖아요. 지지 라인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이 25%니까요. 제가 한번 쉽게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다음 주 정도에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 까맣게 칠해놓은 걸 말합니다. 까맣게 칠해놓은 게 얼마냐면은 73,300원이에요. 그러면 73,300원인데 이거요. 73,300원. 여기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요 가까이 오면 얼마 정도? 한 72,000원 정도 오면요. 현재 지금 비중을 25%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비중을 얼마 정도 줄이냐면은 5%만 줄이세요. 그럼 20%만 가져가는 전략. 20%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25%하고 20%가 무슨 차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주가가 조정받으면 5% 정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시고요. 안 그러면 현재 지금 25%를 가지고 있으니까 15%만 가져가시고요. 10%는 매도하는 전략. 얼마에서? 72,000원대에서. 나머지 뭐 15%나 20% 정도는 뭐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이거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이에요. 주가 여러분 이거 크게 빠질 거 별로 없어요.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지금 워낙 지금 경기 지금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은 긴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으나 이 종목은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9만 원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 들거든요. 이 종목은 내년 한 3월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이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도 풍력 에너지 관련주인 CS 윈드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산타클로스님 착한 일 한 것들을 적어보아라 허허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부터 착한 일을 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딱히 생각나는 게 있지는 않은데 그냥 한 해 동안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열심히 산 것도 착한 일에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산타클로스님 이것도 좀 착한 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호님께서 너무 웃긴 말을 남겨주신 게 아까 새곰지말님이 와인 소주 폭탄을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니 준호님이 외인이 소주 폭탄을 먹는다는 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외국인들도 너무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소주의 맛을 알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산타클로스님 루돌프 사료값이 인플레이션으로 너무 올라서 루돌프를 그냥 해고해버렸다. 네, 지금 미국에서만 이 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부는 줄 알았더니 루돌프 시장에서도 이렇게 조금 고용시장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젤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시장이 안 좋지만 다들 힘을 내면 좋겠어요. 좀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장 오늘은 더더욱 안 좋지만
여기서 좀 마음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좀 안 좋은 날도 결국에는 좀 지나갈 테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오늘 오후장 그리고 12월에 좀 마지막도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또 두 번째 진단 해보도록 할 텐데요. 봄님께서 보내주신 신흥 SEC고요. 49,000원에 5%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연말 연초에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흥 SEC 연말 연초까지 기다려보는 거 괜찮을까요? 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신흥 SEC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종목 진단에 올리신 것은 신흥 SEC고요. 그 다음 신흥이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이게 다른 기업입니다. 요 신흥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그 치과용 우리가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치과에 가면은 뭐 엑스레이 뭐 촬영기도 있을 것이고 뭐 치과용 의료대도 있잖아요. 그 치과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유통하는 업체가 신흥이고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신흥 SEC라는 기업은 2차 전지 부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 업셈블리라고 해서 이 종목은 지금 삼성 SDI에 거의가 뭐 100% 납품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신흥 SEC가 지금 매출에 좀 다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 SDI만 거의가 뭐 100% 납품을 하다 보니까 삼성 SDI의 주가와 연동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삼성 SDI 주가입니다.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크죠.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못 간 상태 지금 주가가 좀 저점에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신흥 SEC 주가는요 상당히 주가가 지금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여러분들 10월 달에 그 사모펀드 그 지금 2대 주주가 신흥 SEC의 그 주식을 7만 원대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 사모펀드도 지금 손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어떤 기업 하나 선정을 해서 성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약 1,000억 정도를 1,000억을 투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계산 없이 투자하겠습니까? 그 가격이 7만 원대에서 인수를 한 거죠. 물론 몇 개 조합이 이제 결성을 해서 한 거죠. 뭐 A 사모펀드는 뭐 200억, B 사모펀드는 300에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42,000원이니까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의 주가가 좋지 못한 이유 2차 전지에 뭐 여러분들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해질이나 뭐 분리막이나 이게 나와 있는 부품이나 뭐 셀업체 주가 다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테슬라를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테슬라 주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테슬라 주가 한번 보세요. 어젯밤에도 테슬라가 지금 8.8%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8.8%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라는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전기차 기업이죠. 그죠? 여러분들 테슬라가 만약에 중국에서 감산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쪽에서 여러분들 테슬라 차량에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는 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너의 리스크가 있고요.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반등하지 못하면 2차 전지 주가의 흐름이 나홀로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지금 보니까 테슬라를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테슬라의 현재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나 볼까요? 테슬라가 지금 시간에 보니까 1.12%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다른 지금 미국의 주식들은 지금 시간 외에 다 마이너스인데 테슬라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시간에 1.12%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테슬라는 제가요, 보세요. 이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연초에 한 주당 399달러였어요. 지금 테슬라의 한 주당 가격이 125달러잖아요.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사면서 지금 손절도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올해만 들어서 주가가 399달러 빼기 125달러 나누기 399 하면 약 거짓말 좀 못하면 70%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399달러짜리가 지금 125달러 하니까 70%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어간다. 500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불과 33조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현대차 16배입니다. 엄청난 고평가가 되어 있던 거죠. 이때까지. 테슬라 주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려면 지금 이게 뭐 신흥 SE뿐만 아니고요. 포스코 케미칼, 첨보, 삼성 SDI,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려면 테슬라의 주가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전지 주가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차 전지 주가가 지금 주가 상승세가 바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성장을 하지만 저는 일시적으로 주가의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제가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되돌아왔어요. 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하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잡으세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9,000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 주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럼 이 종목은 이분께서는 워낙 싼 가격에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49,000원에 샀으니까 얼마나 싼 가격에 매수하신 거예요. 요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42,900원이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종목의 저점이 여러분들 9월 28일 날 41,000원이 나왔어요. 요 가격대가. 요 41,000원 정도 오면은요. 지금 비중을 5% 가지고 계시니까 요 정도 오면요. 한 41,000원 정도 오면 한번 5% 정도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요 가격 오면 추가로. 추가로 한 5% 정도 더 한번 매수를 해보고. 그래서 10%를 가지고요. 얼마까지? 한 5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41,000원에 5% 추가 매수해서 5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가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고 이분께서 제가 진단 받으신 분들한테 이분한테 내가 국간에서 말씀드리면 41,000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해서 5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보유기간은 뭐 내년 한 1월이나 한 2월까지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흥 SEC 관련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이 열심히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댓글창에 시청자분들이 금 산타클로스라고 또 별명을 붙여 주셨네요. 네, 산타 할아버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종목 꼼꼼하게 진단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진단수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꼼꼼한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4-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봉이님께서 코리안 산타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코리안 산타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한국은행 측에서도 내년에도 이 물가 안정을 중점으로 한 기준금리 운용을 지속하겠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14만 원이고 50% 갖고 있습니다. 네, 14만 원에 50%. 50%면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이때 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걸까요? 좀 하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집중해서 좀 계속 재매수를 한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높으신 만큼 이 종목을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가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부터 우선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 SKI 테크놀로지 들고 오셨는데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50%나 되고요. 14만 원이 매수 단가인데요. 지금 이 종목을 좀 들고 가면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영향 때문에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SKI 테크놀로지의 그 주식을 그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세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없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그 2차 전지에서 4대 요소인 분리막 기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국내에서 이 분리막 기업이요. 딱 두 종목이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분리막 업체고요. 그 다음은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WCP라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이게요. 이게 WCP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 하실 때 이걸 제가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이걸 같이 놓고 보시라고요. 같이. 그냥 SKI 테크놀로지만 한 종목 놓고 보지 말고요. 같은 동종 업종이 있구나. 이 동종 업종을 같이 두 개를 놓고요. 놓고 보시라고요. 이 WUCP는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가 사실은 얼마 9월달 정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이 기업은 흑자입니다. WUPC는 흑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SKI 테크놀로지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가 2018년도도 흑자고 19년도도 흑자고 2020년도 흑자고 2020다 흑자예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예, 전교에서 한 5등 하는 애가 전교에서 한 50등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왜 등수가 떨어졌을까? 왜 성적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SK하이테크놀리지라는 기업 자체가 2차 전지의 분리막 업체인데 왜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흑자가 나왔던 기업이 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섰는가? 그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기업이요. 쉽게 말하면은 매출 원가라고 할까요? 그 고정비가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유럽 쪽에 폴란드나 여러분들 뭐 헝가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만큼 전기료가 10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불안한 거죠. 이 기업은요. 그렇게 해서 이 주가가 지금 적자가 나온 거예요. 저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내년도에 흑자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요. 조선업종하고 이게 나와 있는 SK하이테크놀리지 이런 종목군들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SK하이테크놀리지 주가는요. 이분께서는 매수한 가격대가 너무 높게 매수하셨어요. 14만 원이면 어딥니까? 여기가 14만 원이잖아요. 요 가격대가. 요 가격대 14만 원까지 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요 가격대. 요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냥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있잖아요. SK하이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이게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사이 5만 원에서 6만 원대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는 가만히 가져가시면 수익이요. 적어도 아무리 못 나도 20, 3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테크놀리지 주가가 이미 다 빠졌잖아요. 주가가 이미 다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명색이 SK그룹이고 SK하이테크놀리지라는 기업은 SK의 2차 전지 셀 업체인 SK온이 있잖아요. SK온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매출만 하더라도 상당한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뭐 삼성 SDI나 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납품을 못할지라도 SK온이라는 확실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막을. 그럼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SK하이테크놀리지를 5만 원이나 6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은 시간 투자하시고요. 적어도 내년 한 3월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이분처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좀 상당 기간 동안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단기적으로 놓고 8만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8만 원. 이까지는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8만 원 이상까지 이 상승 나오기는 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이게 한 2023년, 뭐 2024년, 뭐 2025년 되면은 이제는 이 전기차 시장 점점 좀 올라가겠죠. 이거는 이분께서 지금 14만 원에 샀으니까요.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인데 내가 비중을 왜 이게다가 50% 비중을 실었을까? 일부에서 방송에 나오면은 비중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20%에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어떤 사람들은 한 종목의 비중 50%도 괜찮고 뭐 100%도 좋다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 종목에 50%, 100% 실어서 이거 여러분들 빠지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손절을 확실하게 손절하셔야죠. 비중이 많으면 칼같이 손절하셔야죠. 그 손절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손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예,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8만 원 정도 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분께서 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8만 원 오면 다시 금산을 찾으시면 제가 이때가 다시 또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팔아라. 아니면 더 가져가라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자리에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뭐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거 믿지 말고 딱 기다리세요. 주가는 충분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와요. 그 리바운딩은 8만 원까지 리바운딩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2차 전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는 8만 원 정도 오면 다시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제가 다음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너무나도 고점에 진입을 하셔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8만 원대까지는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만 원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진단쇼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또박이님의 종목입니다. 토비스고요. 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토비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요 이제 토비스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그 강원랜드 있잖아요. 강원랜드 한번 여러분들 가보신 분 있죠? 그래서 강원랜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토비스가 이 강원랜드의 모니터 있죠, 모니터. 그 모니터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모니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수 모니터예요, 그게. 이 종목은 지금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업이 강원랜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덩달아서 그냥 토비스가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정도를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강원랜드나 좀 카지노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뭐 여러분들 강원랜드만 카지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외 쪽에도 카지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니터 교체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토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제가 보니까 실적이 보니까 2020년도는 뭐 당연히 적자일 것이고 왜 적자겠어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누가 강원랜드 갈 겁니까? 강원랜드가 영업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코로나 전국에서 강원랜드가 뭐 문을 열지 않고, 그죠? 설사 문을 열더라도 이게 모니터를 전혀 공급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 적자인 거예요. 이 적자 기업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기업을 분석하고 왜 이게 적자가 나왔는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유를 알고 나서 주식을 하는.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보니까 올해 3분기까지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네요. 45억 정도. 2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이 종목은요. 말 그대로 부채가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채를 감당 못하는 기업이 저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과연 요 이자 부담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토비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과연 이자 부담할 수 있을까? 좀비 기업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계 기업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부채가 많은 종목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훅 가버립니다. 훅 가버린다고 훅 가버려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훅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래가 정지가 되거나 부도가 되거나 또는 유상증자가 나오거나 또는 전환사채 발행한다든지 그런 게 악재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토비스 보니까 뭐 부채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냐면은 뭐 현금성 자산도 3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예금도 한 19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부채가 2021년도에 전체 부채가 1,700억에서 있잖아요. 부채가 2,200억이 넘어갔잖아요. 한 500억이 늘어났네 부채가요. 500억 정도가. 그죠? 이 종목은요.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부채가 조금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토비스는 이렇게 하세요. 리오프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이거는 기다린다면 10,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지금 10,000원에 딱 가지고 계시니까 딱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10,000원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기다린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느냐 그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면 토비스의 주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000원대 이상은 뭐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토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토비스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0,000원까지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 1시간 동안 또 스페셜 케어 들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댓글창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저의 그 영어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인데요.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못다한 종목 진단 오늘은 금요일 밤이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미스터 진단 통해서도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